앞으로 우리네 시대에 최소 5년간은 답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25, 6, 7, 8, 9입니다. 2030년쯤 돼야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1,600원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어떤 이들은 1,700원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네 물가 이제 엄청 올라가고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2025년 뭐 1분기, 2분기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위기 리스크, 뭐 등 이 안 좋은 것들이 되게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죠. 어떤 놈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한국 망하라고, 이 원달러를 오르라고 일부러 조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미친 또라이 같은 놈의 말은 그냥 제가 씹어버리겠습니다. 왜냐? 뭐 제가 그거 바란다고 제가 뭐 원달러 환율 올리거나 낮추는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괜히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심사가 뒤틀린 또라이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저원임금으로 가족들을 묵묵히 책임지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욱 이제 어깨가 무거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2025년 한 상반기 안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경매도 많이 늘어나고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물가 올라가고 더욱 이제 삶이 궁지로 내몰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악마 같은 기득권들, 지식인들, 정치, 경제, 이제 기득권들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중이죠. 고환율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기업들이 넘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심 안 가지고 오직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치인들인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 많죠. 저소득층 또라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기득권들 그놈들이 먹고 삽니다. 그런 놈들 보면 참 화가 더 많이 나죠. 이제 그런 놈들이 서민들,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죠. 개질환하는 악인들이 창궐입니다. 이러다가 부동산이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고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요, 이때까지 너무 많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 빚내는 걸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서울대 김경민 교수 같은 이 교수놈들이 앞잡이가 돼서 이 사람들을 더 유혹하고 현혹시켰죠. 저는 그런 인간들은 대가리에 총을 쏴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빚쟁이로 추락시켰어요.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대출 이자로 내고 산다라는 건 엄청난 압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데 대출을 내본 사람들, 그 대출 때문에 빚 때문에 힘들어해본 사람들은 정말로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대출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잘 압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더욱더 빚질 생각보다는 돈을 모을 생각하고 아낄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힘겨워진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지금 순식간에 우리네 자산시장이 몰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표독스럽게 국민들, 서민들을 물고 뜯고 이용하던 이 나라의 창녀 지식인들, 지식 창녀들, 도둑놈들, 사기꾼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놈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피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제 자꾸 옆에서 부추기죠. 근데 실제로 보통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앞으로 살 이제 방향이나 이 목적 의식이 없다 보니까 서민들 자꾸 보통 사람들을 흔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삥 뜯어 가지고 자기들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와르르 내려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강남 부동산부터 무너진다고 얘기하죠. 어떤 미친 또라이 같은 놈은 제게 강남 부동산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들은 미리 뭡니까? 부동산 강남에 사는 이제 부자들은 이미 다 준비해놔서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강남에 부동산에 강남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부자 아닙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봤을 때 강남 아파트 가격이 30억, 40억, 50억 하니까 이 부동산 자산이 많은 이 부유층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강남에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아와서 강남이 자기의 이제 생활 터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월급은 보통 사람과 별 차이 없고 그냥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기 지방이나 저 경기도 외곽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격은 분명히 높은 게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 씀씀이나 삶의 수준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케바케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강남 부동산부터 제일 중심부터 가격이 속수무책으로 내려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4년, 5년 사이에 가격이 절반 혹은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항상 그런 생각을 좀 더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더욱더 지금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너무 불필요한 욕심 가지지 말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유지할 수 없는 무리한 부동산을 갖기 위해서 빚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빚 내지 말자라는 겁니다. 빚을 2억 내고 3억 내도요, 갚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빚을 3억 냈다고 쳐볼게요. 대출이자 5%예요. 그러면 한 달 이자 얼마입니까? 한 120몇만 원 되는 거죠. 원금은요. 원금 한 7, 80만 원 내야 된다라면 그냥 원리금으로 한 달에 200 내는 게 금방이에요. 한 달에 원리금 200 내면서 나머지 금액으로 산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빚을 3억 냅니까? 3억 내면 그 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억 내고 8억 내고 10억 내는 게 요즘 시대더라는 겁니다. 못해도 5억 이상은 내더라는 겁니다. 월급 3천만 원 받는데 빚을 5억 냈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빚 5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애시당초 갚을 생각이 없었던 놈들인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잖아요. 빌렸는데 안 갚는다? 제가 유튜브 옛날에 볼 때는 어떤 놈들은 빚은 안 갚는 거다. 부자들은 빚 내고 안 갚는다. 이런 개소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미친 개또라이 같은 놈들이죠. 그런 놈들이 많은 사람들을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삶을 망가뜨렸어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된다라고 봐야죠. 빚쟁이들이 몰락하는 시기가 앞으로 5년이다. 최소 5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를 잘 견디기 위해서, 잘 대비하기 위해서 더 심사숙고하고 더 애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